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감축이 시작됐고 2045년까지 무려 80%를 줄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가스를 못 쓰게 되는 세상이 코앞인데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이 여름을 버텨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답이 여러분 집 냉장고 문에 아무렇지 않게 붙어있는 그 흔한 자석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스 없이 자석 하나로 차가움을 만들어내는 신기술. 바로 자기 냉각입니다. 그리고 이 판을 뒤집을 열쇠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 100년 전 에어컨을 발명한 미국도, 정밀가전의 강자 일본도, 환경기술의 대명사 독일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이 그 맨 앞줄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나시면 냉장고 문에 붙은 그 작은 자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100년 넘게 써온 그 방식부터 짚어볼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에어컨과 냉장고의 원리는 100년 전부터 거의 그대로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계 안에 가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가스를 꾹 눌러 압축하면 뜨거워지고 다시 풀어주면 차가워집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가스로 방 안의 열을, 냉장고 안의 열을 빼앗아 오는 거죠. 100년 동안 인류를 시원하게 지켜준 고마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스, 냉매라고 부르는 이 물질에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쓰이는 냉매일 킬로그램이 공기 중으로 새어나가면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냅니다. 어떤 냉매는 그 배수가 2000배가 넘기도 하죠. 손바닥만 한 가스통 하나가 승용차 한 대가 몇 년을 달려야 뿜어낼 온실가스를 새는 순간 한 번에 토해내는 셈입니다. 여기에 진짜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워질수록 우리는 에어컨을 더 켭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더 켤수록 전기를 더 쓰고 온실가스가 더 나오고 그래서 지구는 또 더워지죠. 시원해지려고 켠 에어컨이 결국 나를 더 덥게 만드는 이 묘한 악순환. 그래서 인류는 이미 한 번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때 온 세상이 쓰던 프런가스. 오존층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들어온 대체가스도 결국 문제였어요. 오존층은 안 건드리는데 지구를 드는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 세계는 다시 약속을 맺습니다. 키갈리 개정서. 이 가스마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국제협약이었죠.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했고 2024년부터 감축이 시작돼 2045년까지 80%를 줄여야 합니다. 유럽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2030년부터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를 쓴 에어컨을 아예 새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막기로 했죠. 자, 여기서 정말 큰 질문이 생깁니다. 가스를 못 쓰게 되는 세상이 코앞인데 냉장고와 에어컨의 심장을 뭐로 대신할 것인가?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100년 동안 실험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아이디어 하나가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자기 냉각. 자석으로 차가움을 만든다니 처음 들으면 좀 뜬금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석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도 숨은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한 금속에 강한 자석을 가까이 대면 그 금속의 온도가 스르륵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석을 다시 떼면 이번엔 그 금속이 주변의 열을 쭉 빨아들이면서 차가워지죠.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자기열량 효과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안을 들여다볼까요? 이 금속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나침반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평소에 이 나침반들은 제각각 아무 방향이나 보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아침 조회 시간의 운동장 같은 상태죠. 그런데 강한 자석이 다가오는 순간 흩어져 있던 나침반들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쫙 정렬합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아이들이 일제히 줄을 서듯이요.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순간 금속 안에 갇혀있던 무질서의 에너지가 열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석을 떼면 줄 서 있던 나침반들이 다시 와르르 흩어지죠. 이때는 반대로 주변의 열을 빨아들이면서 차가워집니다. 자석을 붙였다, 뗐다, 이 단순한 동작만 반복해도 가스 없이 차가움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어컨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에요. 에어컨을 그 시끄럽고 뜨거운 물건으로 만들었던 압축기와 냉매가스, 바로 그 심장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리가 이렇게 명쾌한데 왜 100년 동안 우리는 굳이 가스만 고집해 왔을까요? 천재 과학자들이 이 원리를 몰랐을 리도 없는데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석을 한번 붙였다 떼는 것만으로는 온도가 겨우 몇 도밖에 안 내려간다는 것. 냉장고는 최소한 영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겨우 2, 3도로는 미지근한 물 한 잔도 시원하게 못 만듭니다. 이게 바로 자기 냉각이 한 세기 가까이 실험실 벽을 넘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여기서 기막힌 발상의 전환이 나옵니다. 한 번에 몇 도밖에 못 내린다면 그걸 여러 번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냉각 소재를 여러 칸으로 나눠서 한 줄로 쭉 씁니다. 첫 칸이 몇 도를 내리면 그 차가워진 열을 두 번째 칸이 받아서 또 내리고 세 번째 칸이 다시 받아서 또 내리고 이렇게 5칸, 6칸을 이어 붙이면 작은 온도차가 계단처럼 쌓여서 30도가 넘는 큰 온도차를 만들어냅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선수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결국 먼 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차가움의 바통을 계속 넘기는 겁니다. 여기에 자석을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기술까지 더해집니다. 자석이 소재 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가움이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 칸을 쌓는 기술과 자석을 빠르게 돌리는 기술이 만나면서 드디어 자기 냉각은 실험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 궁금하시죠? 이거 진짜로 실험실을 나왔을까? 말만 그럴듯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요. 독일의 마그노썸이라는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대학 연구팀이 창업한 스타트업이에요. 이 작은 회사가 2023년 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석으로 돌아가는 음료 냉장고를 상용 제품 수준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이름은 폴라리스. 그리고 이 냉장고의 첫 고객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그 유명한 코카콜라였습니다. 자석으로 돌아가는 냉장고가 실험실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상품으로 팔려나간 첫 순간이었죠. 마그노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폴라리스의 다음 세대인 이클립스라는 슈퍼마켓용 냉장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걸 독일의 대형 유통체인 레베의 실제 매장에 설치하고 손님들이 오가는 진짜 매장 환경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냉장고와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줬죠. 그리고 2026년 현재 마그노썸과 레베는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매장으로 실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건 음료 냉장고, 슈퍼마켓 냉장고입니다. 정작 우리 집 냉장고, 우리 집 에어컨은요? 아직 그 어떤 나라도 가정용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아직 아무도요.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진짜 승부처는 냉장고 완제품이 아닙니다. 자석도 아니에요. 승부처는 바로 소재. 자석의 반응에 차가워지는 그 특별한 금속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모든 게 갈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기 냉각 소재로 가장 먼저 스타가 된 물질이 있습니다. 가돌리늄이라는 금속이에요. 이름도 참 낯설죠? 이 가돌리늄 자석에 반응하는 성능 하나는 정말 뛰어납니다. 자기 냉각계의 우등생이라 부를 만하죠? 그런데 이 우등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순도 높은 가돌리늄은 1kg에 수백 달러를 훌쩍 넘깁니다. 냉장고 한 대에 이렇게 비싼 금속을 잔뜩 넣어야 한다면 그 냉장고는 팔릴 수 있는 값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두 번째 약점은 훨씬 심각합니다. 공급 문제예요. 가돌리늄은 히토류라 불리는 귀한 금속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의 정제와 가공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정제 물량의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 나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2025년에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4월 중국은 특정 히토류 원소 7종을 콕 집어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안에 가돌리늄이 들어있었죠. 이어 10월 중국은 통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한 전문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것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사올 수는 있지만 상대가 어느 날 안 팔겠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우리 집 수도꼭지를 남의 손이 쥐고 있는 셈이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핵심 재료를 남이 쥐고 있으면 그건 진짜 내 기술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떨어진 숙제가 이거였어요. 비싸고 불안한 가돌리늄을 대신할 값싸고 구하기 쉬운 대체 소재를 찾을 것. 그 대안으로 떠오른 유력한 후보가 바로 란탄과 철, 실리콘을 조합한 소재였습니다. 흔하디흔한 철이 주 원료로 들어간다는 게 매력이죠. 란탄은 같은 희토류라도 처지가 완전히 달라요. 상대적으로 흔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재료값을 이렇게 확 낮출 수 있다는 건 자석 냉장고를 드디어 현실적인 값에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값싼 소재를 찾았으니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걸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까다로운 복병이 숨어 있었어요. 이 대체 소재가 유리처럼 잘 깨진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자석을 걸었다 뗐다 수만 번 반복하다 보면 내부에 미세한 피로가 쌓이고 어느 순간 부슬부슬 부서져 버리죠. 게다가 이 소재를 깎고 다듬어 부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애써 살려놓은 냉각, 성능이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좋은 원료를 구해도 쓸만한 부품으로 만드는 순간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것. 이게 상용화를 가로막는 마지막 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숙제를 대체 누가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줄여서 킴스, 소재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기관이에요. 2025년 9월 이곳에 김종우 박사팀과 신다슬 박사팀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재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는 자기 냉각 기술의 전 주기를 자체 기술로 완성했다는 소식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그 어려운 숙제들 기억나시나요? 소재는 잘 깨지고 가공하면 성능이 빠져나가고 한국 연구팀은 이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특히 잘 깨지는 그 소재를 두께 1mm도 안 되는 아주 얇은 판 형태로 뽑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부서지지 않게 종이장처럼 얇게요. 왜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소재가 얇을수록 열을 주고받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나무를 통째로 두는 것보다 잘게 쪼개야 불이 잘 붙는 것처럼요. 소재도 얇게 펼칠수록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한국은 바로 이 부품 단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냉각 효율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자기 냉각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먼저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로 부품을 만들고 부품을 모아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결합해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자, 어느 한 단계만 잘해서는 최종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해낼 능력을 갖췄어요. 요리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조리, 그릇에 예쁘게 담아내는 마무리까지 주방의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한 흐름으로 해내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연구팀은 희토류 사용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다른 계열의 소재로 눈을 돌리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그 수도꼭지에서 아예 벗어날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그 선진국들도 아직 이 전 주기를 자체적으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독일이 슈퍼마켓 냉장고 상용화에서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건 독일의 강점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올 가정용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그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앞선 그룹에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든든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과 LG, 세계 가전시장의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이 두 회사가 있죠. 기술만 완성되면 곧바로 대량 생산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참 묘하지 않나요? 100년 전 현대적 의미의 에어컨을 처음 발명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변한 공장 하나 갖지 못하고 그저 뒤따라가기 바빴던 나라였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에어컨과 냉장고의 판을 통째로 뒤집을 다음 세대 기술에서는 한국이 맨 앞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위를 쫓던 나라에서 길을 여는 나라로 우리의 자리가 조용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술이 노리는 무대가 사실은 냉장고와 에어컨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집 냉장고와 에어컨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냉각이 진짜 큰 판을 벌일 무대는 따로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 AI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챗봇에게 뭘 묻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짜고. 그런데 이 AI라는 게 그냥 허공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 창고에서 돌아가요. 우리는 그걸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열입니다.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내거든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해 지금 데이터 센터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물을 끌어다 씁니다.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최근 발표된 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AI 관련 시스템이 2025년 한 해 동안 소비한 물이 최대 수천억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전 세계 생수 산업의 연간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사막 한복판에까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마실 물을 빼앗기고 있다며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기 냉각이 뛰어듭니다. 마그노썸은 최근 스텔라라는 대형 냉각 시스템을 공개했어요. 125kW급 데이터 센터와 상업용 냉방, 산업 현장까지 겨냥한 대형 무냉매 시스템입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물을 펑펑 소비하는 기존의 거대한 냉각탑을 근본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AI 시대의 가장 골치 아픈 물 문제 하나를 자석의 힘으로 풀어낼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 냉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미래 에너지, 수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영하 253도까지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 가까운 극한의 추위가 필요한 거예요. 2025년 독일 헬름홀츠 드레스덴 로젠도르프 연구소와 마그노썸이 손을 잡고 유럽에서 자기 냉각으로 수소 액화에 도전하는 시범 설비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 이 수소 액화 실험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계열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란탄과 철 기반 소재. 우리 한국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계열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 집 에어컨과 냉장고, AI 시대의 두뇌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수소 액화까지. 차가움이 필요한 이 모든 무대가 결국 하나의 소재 계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 경쟁의 앞자리에 지금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술 대체 언제쯤 우리 집에 들어올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5년에서 10년 안에 가정용 제품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여름 깊은 밤,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런데 자석 냉장고는 그 진동과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의 한숨도 조금은 덜어질 거고요. 물론 마냥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소재 단가를 더 낮춰야 하고 대량 생산 공정도 완성해야 하고 중국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큰 변수예요.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넘을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를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을 바꾼 기술은 늘 처음엔 낯설었어요. 마차가 거리를 달리던 시절엔 자동차가 우스워 보였고 유선전화 시대엔 손안의 스마트폰이 공상과학처럼 들렸죠. 자석으로 돌아가는 냉장고도 지금은 그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년 전 그저 뒤따라가던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더위를 식힐 다음 기술의 열쇠를 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름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웅웅 울고 있는 그 실외기를 보시거든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언젠가 저 시끄러운 회색 상자가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우리 기술이 채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